둘이 앞에 야구 취재 51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오늘은 안성호 기자는 안 나오셨고요.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오늘 라이브는 없고 대신 그냥 또 라이브 안 하고 월요일 넘어가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외인 소식 위주로 크리스 패덱하고 브루스 짐머맨 두 명 소식이 방금 들어왔으니까 그 내용 위주로 정리해서 녹화 번호로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녹화하자마자 바로바로 올리긴 하겠지만 일단 후반기 4연전이 시작을 했고요. 후반기 4연전 시작하면서 선두권에서의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LG가 KT에게 모두 패하면서 LG가 지금 3위까지 떨어졌고요. 삼성은 패덱의 맹활약 속에 롯데 상대로 2승 1패 거두면서 선두에 올라와 있고 1, 2, 3, 4, 5등이 어느 정도 굳혀진 상황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보여요. 한화가 키움에 연패를 당하면서 5위 두산과의 승차가 4경기로 좀 벌어진 상태입니다. 3강이 이제 1위부터 3위까지 2.5경기 차이로 좁혀져 있는 상황. 요 싸움은 계속 벌어질 테고 이 5위 두산과 6위 한화 사이의 승차를 어떻게 한화가 좁혀 나가느냐. 요게 이제 후반기 싸움의 키가 될 텐데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라이브 대신에 간단하게 외인 상황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주말에 이 선수의 투구 보면서 삼성 팬들이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 같은데 삼성의 새 외인 투수 크리스 패덱 저희가 지난번에 전해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데려올 수 있는 최고의 선수다.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현역 메이저리그나 다름없는 투수잖아요. 이 선수가 삼성의 유니폼을 입게 됐고 그 영입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 패덱이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쪽에서 이제 구속이 조금 떨어지면서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한국 리그에서 KBO 리그에서는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분석과 약간 부정적인 걱정 요게 양쪽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투구 내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난 18일 롯데와의 경기 선발 등판했고요. 6이닝 동안 안타는 겨우 1개, 무실점 당연히 무실점이었고 삼진을 7개나 잡았는데 7개가 모두 헛스윙 삼진이었다는 점. 크리스 패덱의 어떤 그 투구 분석을 위해서 투구 분석 전문가죠. 대구 MBC 해설을 맡고 있는 송민구 해설위원으로부터 패덱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송민구 위원이 뭐 진짜 옛날에 PTX 시절부터 이 투구 분석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 이전에 PTS 시스템부터 정말 투구 분석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송민구 위원으로부터 해석을 좀 들었는데요. 일단 송민구 의원이 보기에 크리스 패덱의 투구는 당연히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최고의 투구를 펼쳐줬고 속구와 투심이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까 조금 높은 측면이 있었는데 나머지 공이 워낙 좋았고 제구의 안정감이 뛰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역시 패덱의 가장 큰 장점은 체인지업이잖아요. 패덱의 체인지업은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서클 체인지업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잡아 던지기보다는 이 검지와 중지 그리고 약지와 반지 끼는 손가락 요 두 손가락 요렇게 벌려 잡는 이제 벌컨 체인지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렇게 잡아서 내회전을 굉장히 잘 쓰는 피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인지업이 우타자 몸쪽, 좌타자 바깥쪽으로 휘어져 내려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떨어지기도 잘 떨어지고 그리고 떨어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늦다고 송민구 의원은 분석하더라고요. 특히 황성민 선수와의 승부를 보면 황성민 선수가 체인지업의 방망이가 나가다가 굉장히 그 컨택이 좋은 타자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와서 체인지업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헛스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왔는데 이게 그 속구의 평균 구속이 첫 경기에서 149.4km가 나왔거든요. 시속. 이 정도면 거기에 130대 초중반까지 떨어지는 체인지업의 낙차, 그러니까 포심과 체인지업의 어떤 스피드 차이를 고려하면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무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송민구 위원의 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좌타자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포심이 어쨌건 평소 149.4면 KBO 리그에서는 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평소에 147 수준으로 떨어졌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일단 첫 등판에서는 150 언저리의 평균 구속을 보이는 공을 던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뭐 크리스 패덱이야 워낙에 체인지업에 대한 어떤 평가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어났지만 커터가 예술이었다라는 평가를 송민구 의원이 했습니다. 특히 커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좌타자 상대 바깥쪽 높은 쪽에 백도어로 움직인다. 어떤 느낌이냐면 저 타자가 서 있는데 바깥쪽 높은 공이 들어오다가 커터가 살짝 꺾이면서 ABS 존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바깥쪽 낮은 쪽으로 움직이는 공은 좌타자 입장에서 커트하기가 쉽거든요. 따라 나가다가 바깥쪽이네 하고서 방망이를 떨어뜨리면서 커트해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는데 높은 쪽에서 커터가 백도어성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스치듯 안으로 들어오면
그 좌타자가 이걸 얼른 끄집어내서 커트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눈 뜨고 당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아서 좌타자 상대로 거의 완벽한 공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제구가 얼마나 꾸준하게 유지되느냐는 이제 패덱이 갖고 있는 숙제이긴 할 텐데 일단 그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은 한국 타자들 특히 좌타자 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커터와 체인지업뿐만 아니라 커브를 구사율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커브를 송민 분석이 본 바에 따르면 스트라이크 존 상단과 하단을 모두 걸칠 수 있게 던질 수 있다. 커브를 높게 던져서 스트라이크 존 상단을 스치든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거기에 높은 포심을 꽂아 넣은 다음에 다시 커브를 스트라이크 존 하단에 스칠 수 있도록 컨트롤해서 제구를 해서 던질 수 있으니까 존의 정말 전체적인 뇌 귀퉁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투구를 하다 보니까 타자들이 대응하기가 꽤 힘들었다. 이 제구를 역시 패덱은 일종의 메이저리그에서도 피네스 피처였지만 KBO 리그에서도 굉장한 피네스 피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첫 번째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삼진을 7개 잡았잖아요. 송민구 위원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삼성에 없는 투수 스타일이다. 삼성에 좋은 투수들이 많지만 삼진으로 아웃 카운트를 쿡쿡쿡쿡 눌러가는 스타일보다는 후라도도 마찬가지고 좀 맞춰 잡는 스타일이 많잖아요. 물론 워낙에 삼성의 내야진 그리고 외야 수비도 견고한 편이니까 그런 스타일들이 삼성 투수진의 어떤 맥락을 살려나갔는데 이게 큰 경기로 갔을 때 단기전 나아가서 지금 삼성이 선두니까 한국 시리즈에 갔을 때는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투수가 있다면 훨씬 더 경기의 흐름을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패덱의 삼진 능력 특히 거기에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다는 점이 패덱의 어떤 향후 후반기 활용 가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숙제는 다음 등판이 될 텐데요. 송민구 의원이 보기엔 아무래도 롯데 타자들의 타석에서의 어프로치와 그리고 두산 타자들 아마 패덱의 다음 등판은 다음 주말 3연전이 되는 두산과의 3연전이 될 텐데 두산전에서의 어떤 패덱의 그 투구 내용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두산 타자들은 롯데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더 강한 스윙을 한다면 두산 타자들의 평균적인 어떤 어프로치 스타일은 강승호 선수와 세베리노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컨택들이 굉장히 능한 타자들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패덱의 그 레퍼토리가 두산 타자들과 어떤 매치업을 보이느냐 어떤 상생을 보이느냐 이게 키가 될 텐데 일단 송민구 의원이 보기에 패덱의 체인지업은 각이 워낙에 좋고 피칭 터널이 좋게 들어와서 마지막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를 커트해내기 쉽지 않은데 이거를 때려서 인플레이 타구가 만들어지는 건 오히려 상관없다. 삼성 내야진이 그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두산 타자들의 어프로치에 있어서 그것들을 맞춰서 인플레이 타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트해내고 좋은 상하단을 고르게 대응하면서 커트가 늘어나고 일종의 어떤 투구수가 늘어났을 때 패덱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혹시 긁히는 건 아닌가 심리적으로 두산 타자들의 스타일에 긁혀서 흔들리면 어떡하나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요게 다음 등판의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은 지금 후라도도 그렇고 최원태도 그렇고 원태인도 그렇고 주축 투수들의 어떤 피칭 스타일 레퍼토리가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투심과 체인지업 혹은 거기에 커터성을 던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패덱은 구속이 조금 더 빠른 편이니까 좀 다르다 치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투수들 패덱 다음에 최원태 원태인이 나왔을 때 상대 타자들의 대응 이런 것들도 조금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후라도가 6주 뒤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느냐가 향후 어떤 선두 싸움이든가 이후에 가을 야구에서 삼성 선발진의 힘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패덱의 첫 등판은 매우 성공적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삼성 팬들의 어떤 설렘,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동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KBO 리그의 흐름 중에 하나가 패덱 선수가 과연 어떻게 공인구에 적응할까의 이슈도 좀 있었는데 시즌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KBO 리그 공인구가 과거에 막 쫀쫀하던 이런 스트레일리가 굉장히 롯데 스트레일리가 좋아했던 스타일의 공보다는 조금 더 약간은 미끄러워졌다. 이 부분들이 미끄럽게 던져야 되는 공, 특히 패덱의 체인지업 스타일과는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온다는 점에서 패덱이
생각보다 순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빅네임 피처들의 어떤 안 좋은 결과들이 과거에 좀 있었잖아요. 고걸 넘어설 수 있는 첫 등판이었다. 페덱 스스로도 공인구에 대한 적응, 지금 이 KBO 스타일의 공 나에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부분은 앞으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외인 투수가 방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한화가 왜 그 좌완이죠. 키 큰 좌완 190cm의 좌완 투수 브루스 짐머맨과 계약을 했다고 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최근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뜨겁게 했던 선수가 이제 트로이 왓슨이라는 디트로이트의 투수잖아요. 그 아주 빠른 공을 던지는 왓슨이었는데 왓슨은 결국 한국행을 선택하는 대신에 디트로이트가 고민을 좀 까지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취재를 좀 해보니까 트로이 왓슨은 한국행을 원했고 한화와 LG가 모두 이제 왓슨에 관심을 보였잖아요. 왓슨의 마음은 LG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취재가 되고 있어요. 하나와 LG가 모두 사실은 뭐 금액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거고 거기서 왓슨은 LG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디트로이트가 그걸 이제 허락해 주느냐 마느냐 요 문제만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디트로이트가 왓슨을 40인 로스터에 집어넣으면서 메이저리그에 올렸고 바로 옵션을 활용해서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보기에 한국 보내기는 좀 아깝다라는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도 지금 자원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서 트로이 왓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스로가 한국행에 대한 욕심을 구단에 조금 더 강하게 어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다만 지금 어떤 마운드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LG 입장에서는 왓슨 영입 실패가 조금 더 아프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디트로이트의 두 번 트라이 한 거잖아요. 이제 고우석 선수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디트로이트 소속의 트로이 왓슨 영입에도 실패하면서 뭔가 디트로이트와의 LG 트윈스와의 악연이 조금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도 야구계에서는 좀 돌고 있습니다. 한화가 새로 영입한 브루스 짐머맨 투수는 계약금 7만 달러, 연봉 30만 달러, 인센티브 7만 달러 등 최대 44만 달러고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물론 옵션, 인센티브가 7만 달러가 포함이 되긴 했지만 잘 알려진 대로 키 1m 90cm의 장신 좌완 투수고 구속이 아주 빠른 투수는 아닙니다. 보도자료에도 포심의 구속은 지금 보도자료에도 140대 중후반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구속이 한 140 초중반, 140 중반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 패덱은 첫 등판에서 평균 구속 149.4를 기록했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데 슬라이드와 포크볼, 싱커, 커터, 커브 등 다양한 구종에 대한 제구가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의 이제 그 외인 담당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일단 제구의 안정성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은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다. 그래서 트리플 A에서도 9이닝당 몰렛이 2.0대를 찍었을 정도로 안정적인 제구를 갖고 있고 타자를 상대할 줄 알고 좌완 투수다 보니까 비교하자면 우타자 상대가 조금 불리하기는 한데 좌타자와 우타자를 잡아낼 수 있는 그 레퍼토리가 다양하잖아요. 포크볼과 싱커를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타자를 승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단 기본적인 레퍼토리는 가지고 있고 커터를 몸쪽에 넣고 싱커를 바깥쪽으로 움직이거나 혹은 패덱처럼 우타자 상대로 커터를 백도어성으로 성공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패덱의 성공 사례를 봤을 때 제구의 안정감은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게다가 한화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즌 초반부터 어떤 불펜의 제구 난조 그리고 마찬가지로 볼넷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에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극복해낼 수 있는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투수가 선발 마운드에 존재하면 뭐 쇼 화이트가 그걸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점면 팀 전체 마운드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대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트리플 A에서 진범현 선수 15경기 모두 선발로 등판해서 최근까지 선발로 등판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한화 입장에서는 일단 왓슨이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빠르게 진머맨으로 틀었고 진머맨과의 어떤 영입 결정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확 오고 가면서 결정이 됐고 선택이 마무리됐다. 영입이 마무리됐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빠르게 결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머맨이 들어와서 패덱보다 구속이 조금 낮지만 키 큰 좌완 투수가 커맨드가 된다. 사실은 KBO 리그에서 커맨드가 되는 좌완 투수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게다가 키가 크다면 각도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고 ABS 존에 대해서는 오히려 패덱이
ABS가 없을 때 ABS 존을 거치지 않았을 때 물론 메이저리그가 그 ABS를 도입을 하긴 했지만 그게 풀 ABS는 아니잖아요. 풀 ABS가 됐을 때 피네스 피처들이 어떤 실링을 보일 수 있느냐를 패덱이 첫 경기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한화 내부에서도 짐머맨이 제구가 되고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니까 ABS를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생각보다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은 확실히 두산의 최민석 선수가 보여주듯이 커맨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ABS 존의 구석구석을 속도 차이와 함께 어떻게 잘 공략했느냐가 성공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해는 강력한 구위로 어쨌든 ABS 스트라이크 좀 비슷한 쪽에 던지는 쪽이 유리했다면 올 시즌에는 타자들이 ABS에 적응을 하는 측면들이 강조가 되면서 조금 더 정교한 제구를 할 수 있는, 타자들이 대응하기 힘든 구석에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는 트렌드가 읽혔기 때문에 한화도 과감하게 구속보다는 짐머맨이라는 약간 구속이 느리더라도 제구가 가능한 안정적인 투수를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에 지금 4경기 차로 뒤쳐져 있는 6위거든요. 요거를 좀 뒤집기 위해서 물론 키움한테 뭔가 붙잡히는 바람에 승차가 좀 벌어지긴 했는데,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피타고리안 승률은 시즌 중반에 어떤 결과가 후반으로 이어지면서 수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즉 LG가 흔들리는 것도 그 부분, 그러니까 피타고리안 승률보다 훨씬 높았던 승률을 후반기에는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역시 피타고리안 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승률보다 피타고리안 승률이 높아서 전반기 기준으로 따졌으면 원래 3위를 해야 되는 성적인데 지금 6위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짐머맨의 효과적인 제구, 경기 운영 안정성 이런 것들이 선발 마운드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 이닝 수를 좀 길게 끌을 수 있어서 불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면 한화에게도 반등의 기회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길지 않게 외인 투수 2명에 대한 분석을 저 혼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성호 기자의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되면 다시 둘이 함께 둘이 합쳐 야구 취재 51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 그리고 여름에 또 휴가도 가야 되잖아요. 오늘은 저 혼자서 짧게 정리를 했고, 만약에 들어오는 소식, 또 재밌는 소식이 취재가 되면 이렇게 짧게 활용해서 여러분께 전해주는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